안녕하세요. 이번에 자기 저평가와 그 대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백엔드 멤버 장동우라고 합니다. 저는 이전 분들처럼 이렇게 다들 정보에 대한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그런 것보다는 저는 제 경험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냥 공부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자기 저평가와 그 대가 엄청 뭔가 철학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 말 자체는 그렇게 얽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 경험담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일단 자기 저평가와 그 대가에 있어서, 여기서 대가가 의미하는 게, 어, 희생과 보상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제 자기 저평가를 통해 얻은 보상, 그리고 또 자기 저평가를 통한 희생을 의미하는 제목을 제가 사용을 했는데, 일단은 그러면은 자기 저평가를 통해 무언가를 얻어냈다는 건데 감이 잘 안 오시겠죠? 이제 자기 저평가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별로 좋아 보이는 게 없는데 일단은 뭐 사전적 의미를 그냥 보여드리면은 자기 저평가는 자기 자신의 과소평가, 저평가, 경멸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행위, 또 혹은 과도하게 겸손한 행동이라고 나와 있어요. 뭐 어떻게 봐도 좋아 보일 건 없어 보이죠? 아무리 봐도 저는 안 될 것 같고. 근데 이거를 통해서 도대체 뭘 얻어냈다는 것인지 어, 감이 잘 안 잡히실 텐데 그 얘기는 좀 뒤에 하기로 하고 먼저 그러면 이렇게 우울한 단어인데 왜 저는 이렇게 자기 저평가라는 거를 하게 되었을까? 이 시작을 말씀드려보면은 일단 처음 시작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었어요. 저는 어떻게 나중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잘 벌고 이제 살아갈 수 있을지 갑자기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저는 정말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전역을 한 뒤에 밑바닥이었거든요. 뭐 이전에 아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1학년 때는 정말 놀기 좋아해가지고 공강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 비는다 싶으면 바로 시장 갔다 하고 사실 제대로 공부를 한 게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군대를 갔다 온 뒤에도 밑바닥인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해야 됐어요. 어, 그래도 일단은 제가 그렇게 만약에 돈을 벌고 싶으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공부를 택하면서 하게 됐어요. 이전까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정말로 그냥 해야 돼서 시험이니까 했던 공부였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했던 공부는 제가 그래도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공부가 됐다는 거에서 조금 마음가짐이 달랐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저는 만족스럽지가 못했어요.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항상 부족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걸 얼만큼 시간을 들여서 하든지 간에 계속 부족한 느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이제 대해 말씀을 들어보면은 많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가장 큰 부분은 비교였던 것 같아요. 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강의나 이제 여러 블로그들 뭐 이런 거 찾아보시잖아요. 저도 엄청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글을 보면 엄청 잘 정리돼 있고 이해도 엄청 잘 되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계속 수없이 간접적으로 접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어느 순간 스탠다드가 돼버린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 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버리게 된 거죠. 공부를 뭐 제대로 시작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은 분명히 몇십, 몇 년, 몇십 년 동안 살아와서 이제 공부를 함으로써 이런의 성취들을 그렇게 적어낸 거일 텐데 그것들을 이제 당시에 제가 비유를 하고 있자니 이제 쉽지 않은 거였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공부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할 때가 있으면은 항상 저는 또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블로그나 강의에서 봤던 사람들에 비해서 이렇게나 모자른데 내가 저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해도 될까? 이 공부에 관한 얘기를 해도 될까? 내가 이제 말한 내용들이 알고 보니까 잘못된 내용이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어떡하지? 하면서 항상 불안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조심스럽고 위축돼 있었죠. 그런
상황이 있을 때면은. 근데 저는 이제 그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위축돼 있는 제 스스로를 느끼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공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같은 생각은 결국 이 부족함은 어, 이런 상황들이 전부 제가 부족해서 나온다. 결국에는 공부가 부족했다. 그렇게 이런 상황들이 온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부족함을 채우려다 보니까 점점 그 책상 앞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 거죠. 없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고, 공부량도 자연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계속 앉아있다 보니까 공부하는 분야에 대해 이제 제가 백엔드 서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것도 좀 많이 늘어나고 공부량 자체가 당연히 늘어났으니까 성적도 올라가고 1학년 때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올라가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게 좋게 성적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내 느끼는 부족함은 채워지지가 않았고 계속해서 어, 앉아서 하염없이 공부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면은 또 잘 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결국에는 이제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고 또 그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는 거니까 잘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도 뭐 그런 면에서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이제 여기서 제가 아까 전에 자기 저평가와 그 대가에서 보상과 희생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게 지금까지는 방금 말한 거 이제 보상이라 할 수 있고 희생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정말 정신이 좀 피폐해졌었어요. 저는 그때 방금 이제 앞서 말한 것들 중에 책상에 앞에 있는 시간이 좀 길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기간이 혹시 어느 정도일 것 같으신가요?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게 있겠지만 저는 그때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그냥 잠자기 1시간 전까지 무조건 그냥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뭐 누군가 있어가지고는 그게 당연한 거일 수도 있겠죠? 이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노력하려면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어, 힘듦의 정도는 약간 좀 상대적이잖아요. 저녁 후에 저는 뭐 어떤 때는 게임도 하루 종일 하면서 거의 놀기만 했는데 이 생각을 하고 난 뒤부터 갑자기 한 일주일 내에 그 루틴이 그냥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뭐 10시간 동안 게임하고 1시간 동안 공부하거나 말거나 이거였으면 그게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진짜 급격하게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생각을 한 뒤부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많이 힘들었죠. 어, 그리고 또 힘들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게 좀 많이 큰데 무슨 일을 하고 있던지 간에 그건 다 공부에 그냥 끼어있는 일이었어요. 예를 들면 밥을 먹어도 그냥 공부를 다음에 무조건 이제 공부, 밥, 공부. 그리고 놀다가도 그냥 공부, 놀고 공부 이 사이에 끼어있는 거였어요. 무조건 뒤에 공부가 있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을 머릿속에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친구랑 약속을 하면서 잘 놀고 있다가도 갑자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끝내야 되는데? 나 지금 이러고 있어도 되나? 이런 순간이 이제 계속해서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것도 즐겁고 재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약간 좀 자괴감도 들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근데 이제 그런데도 멈출 수가 없었죠. 왜냐면 저는 이미 그때는 엄청나게 이렇게 계속 비교를 하면서 자기 저평가를 하면서 멈추는 순간 뒤처진다고 느꼈기에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공부를 해가다가 어느 순간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죠. 난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공부하고 있냐? 원래 다 이렇게 공부하는 걸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뭐가 뭐 잘못된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평생을 공부하면서 앞으로 살아가야 할 텐데 도저히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평생을 이런 식으로 공부 못할 것 같았어요. 너무 힘들었게. 그 생각을 그때까지 못한 것도 좀 대단하죠. 아마 1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아마 그때가 한계에 좀 다다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아니었던 걸까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한 뒤에 정말 진지하게 스스로의 행동과 스스로의 생각에 대해서 되돌아봤어요. 어떤 생각을 할 때 정말로 괴로웠고, 또 어떻게 공부해야 그 부족함을 채우는 데 있어서 정말로 문제없이 채울 수 있을까?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그런 고민을 정말 진지하게 며칠 동안 했어요. 그렇게 고민을 했고, 그렇게 고민한 결과 제가 이제 생각해서 좀 된 결론? 방법들이라고 하기 좀 그런 생각들을 네, 내놨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것들이라서 뭐 공감 안 가실 수도 있는데 그냥 그렇구나 하고 들었으면 먼저 비교 면에서 봤을 때 비교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뭐 정말 힘들다고 했지만 비교는 정말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거 있어서 큰 원동력이 됐거든요. 만약에 제가 비교를 안 했더라면 여기까지 공부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너무 그거를 자주 깊게 했던 거죠. 정말 제가 비교를 어느 정도로 했냐면 그냥 매일마다 있어요. 그냥 자기 전에 하는 게 비교였어요. 공부를 이렇게 하루 종일 하다가도 자기 전에 계속 비교를 해요. 아,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될까? 그 사람은 아직도, 그 사람 벌써 이렇게 잘할 텐데? 하면서 그거를 매일마다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됐던 건데, 그래도 그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비교는 저는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대회. 이제 계획은 넓게 잡기보다는 좀 상세하게 잡기로 생각을 했어요. 음, 안 그러면 숨이 막히더라고요. 제가 하나 예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제가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외부 동아리에서 프로젝트를 한 일이 있었는데 이제 프로젝트가 끝난 뒤에 어,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찾아내서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부분에서 스프링 부트라고 해가지고 백엔드 하시는 분은 알 텐데 프레임워크가 있거든요. 그 트러블 슈팅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은 스프링 부트에 대한 대략적인 기본 원리, 동작 방식을 알아야겠지? 그러면은 스프링 부트는 스프링에서 기반은 그냥 간편하게 해주는 툴일 뿐이니까 그럼 스프링부터 공부해야겠네? 근데 또 스프링을 공부하자니까 이전 기술인 뭐 JSP나 뭐 이런 서블릿 같은 기술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계획을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 계획만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완전 과부하가 걸리고 뭐 손에 나가지도 않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제 그냥 그때부터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자. 그냥 일단 해보자. 바로 앞에 할 일을 하나하나 그냥 해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다음에 할 일이 저절로 생기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저는 이제 계획도 이렇게 잡으면 좋겠다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됐었고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메타인지인데 메타인지 대부분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어서 한번 제가 대략적으로 그냥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는데 메타인지는 자신의 인지적 활동에 대한 지식과 조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에 대해 아는 것에서부터 자신이 모르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계획과 그 계획의 실행 과정을 평가하는 것을 이르는 전반을 의미한다. 그냥 쉽게 말해서 정확히 내가 뭘 알고 있는지를 아냐 이거예요. 제가 정확히 뭐가 부족하고 뭘 알고 있는지를 아냐는 능력인데 어, 사실 위의 내용, 이 비교랑 계획들의 내용을 제가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던 것들도 이런 생각을 하기 전까지 메타인지가 부족해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면 이제 무언가를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도 그냥 뒤처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했고, 생각했기에 이제 스스로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게 이제 필요한지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교와 더불어서 메타인지의 부족이 저의 그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을 더 크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크게 생각하게끔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방금 전까지 제 경험에 기반한 세 가지 뭐 저의 생각, 방법론 하여튼 좀 그렇고 하여튼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뭐 제가 그거를
이렇게 말씀드린다 해가지고 저도 이거를 완벽하게 뭐 하고 있지는 않아요. 비교 어떻게 안 하겠어요. 주변에 이렇게 둘러만 봐도 비교되는데. 그리고 길 가다가도 어떤 사람이 뭐 했다 하면은 당연히 비교되는데 또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메타인지 나 스스로를 파악하고 부족한 게 무엇인지 알고 찾아가는 거? 저는 이거는 정말 제 인생의 난제로 남을 것 같아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고 계속 시도해 보려고 해도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어, 그럼 뭐냐, 왜 말해? 하는데,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완벽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도 제가 하는 거에 있어서 완벽한 건 없을 거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앞서 말한 방법들은 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 못해도. 하지만 이제 그것들을 알고, 그 부족한 게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그거를 이제 무엇이 부족한지 알고 노력하는 것과 이제 무엇이 부족한지 그냥 모른 채로 그냥 지내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 저는 이제 앞서 말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자신이 완벽하지 않은가? 완벽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래도 완벽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은 그에 비슷하게는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앞으로 조금씩 공부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뭐 사실 결론도 좀 이상하고 그냥 제 경험담을 말씀드린 거라서 얻어가시는 내용도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저는 발표가 혹시라도 저랑 이제 비슷한 고민이나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께서 좀 공감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면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이러한 얘기